올해가 우리나라 첫 국책연구소 키스트가 문을 연 지 50년 되는 해, 그리고 어제가 과학의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제1차관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 50년, 대한민국이 사실 이렇게 급속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 과학기술이 토양이 됐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50년을 돌아보시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앵커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과학진흥에 나선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어제는 저희가 과학의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한마디로 과학기술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 그리고 압축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저는 과학기술이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반세기 동안 과학기술인이 흘렸던 땀과 열정이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를 이뤄냈고 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50년, 100년도 저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질 걸로 확신을 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하시고 과학기술 전략회의가 열렸고 그 얘기는 과학기술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적인 전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한 겁니까? 앞으로 그 말씀하신 역할을 해내려면. 예,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그 국가 R&D는 한 63조 정도가 돼가지고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한 6위 정도가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국가가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예산이 1년에 국가하고 민간하고 같이 하는 돈입니다. 63조가 되겠습니다. 국가하고 민간이 같이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R&D인데 정부 R&D가 아니고 63조는 전 세계적으로 절대 규모는 한 6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GDP에 대한 비중으로 본다면 세계 1위가 되겠습니다. 세계 1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정부가 그리고 국가가 R&D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투자를 해왔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됐는데요. 이 R&D와 관련돼서는 양적으로는 그렇게 성장이 됐지만 사실 질적으로 다시 말해서 R&D 투자의 생산성을 좀 더 넓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과기 전략회의를 만드시겠다고 신설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에는 R&D 투자의 어떤 양적 성장과 더불어서 질적인 성장, 다시 R&D의 어떤 효율성, R&D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전략적으로 R&D의 재원 배분이 있고 또 투자의 우선순위도 전략적으로 좀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R&D를 갖다가 배분하고 연구를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런 R&D 관리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다 혁신적으로 이뤄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미래 50년을 지향하는 과학기술이 나갈 방향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셔서 R&D에 대한 어떤 전략성 강화 그리고 R&D 시스템의 어떤 혁신 이거를 직접 챙기시고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이는 돈만큼 좀 효율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좀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도 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도 있고 또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좀 눈높이에 좀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과기 전략회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R&D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이제까지 해왔던 R&D 혁신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민간 분야의 자발성 그리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개발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주도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건지 오히려 어떤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 R&D에 관련돼서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국가가 하는 정부가 하는 R&D가 있고 민간이 하는 R&D가 있는데 그리고 대학이 하는 R&D와 출연 연구기관들이 하는 R&D가 있는데 일면에서는 좀 중복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고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정부와 그 민간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대학과 또는 출연기관들이 자기 역할에 맞는
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네.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가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예. 저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도 관과 민이 만나면 아무래도 민이 위축되고 눈치도 보고 그래서 관이 주도하게 되고 그럴 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이 하기 어려운 연구, 예를 들면 기초 연구라든가 원천 연구 쪽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또 민간은 민간대로 응용 연구라든가 또는 개발 연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역할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예. 가르마를 탄다면 저는 정부가 민간 영역을 뭐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네, 지금 네. 있던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차관님께서 직접 그 위원장을 맡으신다고요? 바이오 특별위원회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한 50년이 바이오 경제 시대가 도래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셨던 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도 바이오 산업에 대한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바이오 분야가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 미래의 먹거리로서 굉장히 부각될 것이다. 예. 하고 지난번에 모든 국민들이 아십니다마는 한미약품의 대박 사례가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이 바이오 분야가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여러 부처에서 조밀조밀 조금씩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미래부산에 국가과학심의라고 있습니다. 국과심. 예. 국과심 밑에 분과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데 저희가 바이오 특위를 저희가 분과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서 제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략 강화, 정책 수립, 규제 완화, 정부의 지원, R&D의 체계적 지원 이런 것들을 예.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차관님 위원장이시니까 차관님 보시기에 이 바이오 분야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신약 같은 거 말고 어떤 분야가 제일 지금 유망하다. 이건 좀 집중 투자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저는 대다수 국민들이 아시겠지만은 한미약품의 대박 사례 있는 것처럼 이 바이오 분야에는 식품 분야도 있고 농산 분야도 있고 제약 분야도 있고 의료기기 분야도 있는데요. 예. 저는 아무래도 제약 분야가 예. 가장 큰 부가가치 그리고 가망성이 전망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생각인데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 속도를 늘려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쪽에 지금 경쟁력이 굉장히 있습니까? 저희는 외국사하고 비교해 본다면 사실은 R&D 투자의 초기 단계입니다. 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미약품이 정말 고통스럽게 투자를 장기간 해와서 이런 결실이 맺어졌는데요. 이 바이오 분야는 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부담도 높고 예. 일단 성공하면은 승자 독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투자를 선진국들은 쭉 해왔는데요. 저희 제약사들도 이런 분야에 이제 좀 더 역점을 두고 해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예. 올해 제가 알기로는 10대 제약사들의 R&D 투자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제도 어제 회의에서도 규제 개혁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분야들 과학기술 쪽에서도 규제를 개혁하는 게 규제를 많이 없애는 게 필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어제 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규제 관계는요. 아까 예. 말씀드린 바이오 산업에 대한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예. 핵심 요소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려면 바이오 산업 분야의 규제가 획기적으로 철폐되지 않고서는 바이오 산업이 살아날 수가 없다 해서 어제 주로 논의됐던 내용이 바이오 산업과 관련되는 규제의 개혁이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세포 치료와 관련돼서 세포 치료 연구용으로 저희가 인체 자원, 뭐 골수라든가 제대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용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돼 있습니다. 제약사들이 이와 관련돼서 세포 치료와 관련된 연구를 하려 그래도 바이오 특성이라는 것이 이 윤리 문제가 간이 따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제한과 제약이 많아서 어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네네. 그런 윤리 문제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규제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뭐 윤리 문제도 있고 어쨌건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졌던 것들인데 그걸 막 풀면 되느냐라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다 풀어도 되는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저 정부가 예. 규제를 혁파하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될 규제까지도 다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바이오 규제는 이 윤리 문제가 있고 또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 있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 건강과도 관련되고 미래 먹거리와도 관련됩니다. 국민 먹거리. 그래서 예, 예. 꼭 존치가 필요한 규제는 저는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요. 예.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다른 말로 선진국들은 다 규제를 풀었는데 우리만 묶어놓은 것 이런 글로벌 규제 수준에 못 미치는 거라든가 또는 불합리한 규제 같은 것은 과감하게 걷어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게 다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 초기 키스트의 과학자들 네. 국가를 위해서 뭐 희생하고 뭐 봉사했던 분들 만나서 하시는 모습 봤는데요. 결국 사람에서 나오는 건데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사람을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정책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사실은 뭐 아시는 바처럼 우리가 인재 양성에 주는 이제 교육부가 교육 기능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는 과학 분야에 대한 인재입니다. 고급 인재, 핵심 인재의 양성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 미래부는 이런 아주 미래 연구를 책임질 우수한 핵심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 카이스트를 비롯한 저희가 과학 특성화 대학이 한 전국에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예. 이 5군데에서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와 아울러서 앞으로 미래는 아시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갈 것이다. 소프트웨어가 이 사회를 움직이는 중추적 신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 미래부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광범위하게 보급하는 것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의 첩경이다 생각하고요. 아마 2018년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도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선도 대학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학교를 한 15개 정도로 선정해서 네. 이 소프트웨어 선도 대학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되는 인재를 집중 양성해서 이 민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 저희 미래부는 그와 같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초등학교에 맞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예. 그거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저는 지금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요.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 첨단 과학기술 인력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저는 그런 꿈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를 이번에 지난부터 시행을 하고 올해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진로 탐색을 포함해서 예. 자기의 꿈을 탐색하는 것이 저는 중학교 때부터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꿈이 키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소프트웨어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과학,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능력 향상 측면에서도 예. 그 수준에 맞게끔 교육이 잘 들어갈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예. 차관님도 초등학교 때부터 미래부 차관의 꿈을 키우셨나요? 저는 그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수학과 과학은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적성에 맞게 오셨군요, 지금 기재부를 거쳐서요. 그렇게 판단 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 벌써 3년 지났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냐? 정말 성과가 지금 나긴 나는 거냐?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날 것이냐? 여기에 대해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창조경제에 대해서 초창기에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한 3년이 지나면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창조경제에서 모호하다는 의견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까지 전국에 17개의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창조경제에서 기본 핵심이 무엇이고 무엇을 돕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그런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가 다 구축되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인식이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사실 제가 미래부 차관으로 오면서 과제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창조경제가 뭐다라는 것보다도 창조경제 성과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여기저기에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 의해서 창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성공, 한미약품까지는 안 가지만은 성공 사례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날 때 국민들이 정말 창조경제의 성과를 몸소 체험하고 가시화된 것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올해 예. 창조경제 성과를 가시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